국조원장님 상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비 미학고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2020년에 12개 사업과 2022년에 이 1년에 14개 사업이 국비가 많이 미확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는 농업기술원의 이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확산 지원 같은 경우는 1억 6천을 요구했는데 1억 5천, 93%를 했는데 실제로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 미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21년에는 오히려 늘렸고 잘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이나 스마트 영농 체계 구축이나 신기술 보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5억을 신청해서 확보가 52억이 돼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배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됐고 그야 향후 계획까지도 됐는데 실제 21년에는 결국은 더 적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0년에는 실제 확보율이 56.8%, 그러니까 미확보율은 43.2%이고 21년에는 확보율이 82.4%니까 미확보율이 17.6%, 수치상으로는 개선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신청액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작성해서 약간의 이제 좀 혼선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은 상당히 좀 도전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비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에는 다양하게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비의 그 총액 부분이나 이런 것 한계 때문에 100% 만족한 이제 국비 사업을 반영 못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약 2019년도, 2020년도에는 57% 정도의 이제 그 확보율을 가져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21억을 신청하고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실패한 거는 그러니까 100% 확보한 거는 여기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 확보한 것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33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3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청한 액은 2020년하고 2021년은 오히려 이제 2022년 좀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여기 표현상에는 저희가 이제 100% 확보한 거는 포함을 안 시키고 미확보된 사항만 좀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도전을 항상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농진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은 그 사업을 종결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마 이제 약간 연차간의 변이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정보 ICT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이제 그때 이제 종결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확보되는 데는 연차간의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예를 드렸는데 신기술 보급사업 같은 경우 신청액이 2020년에 105억을 신청해서 확보액 52억입니다. 그래서 53억을 미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보율이 45.4%이고 그렇다면 2021년에는 실제로 그 미확보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포함했을 때는 더 신기술 보급 관련해서 신청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105억이었던 전년도에 이 신청액이 73억으로 줄면서 확보액도 52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다른 사업에 대해서 100% 달성한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사업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책정을 하고 또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앞으로도 국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 일몰 사업 관련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제 일몰 사업을 보면 농촌 지도자 능력 개발, 농촌 생활 활력화, 전문 경영인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이 일몰로 없어졌는데 재정사 평가 결과에 따른 일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농업기술은 의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부서 협의해서 일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몰이 됐는지? 요 사업들은 이제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연수를 지나면 일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 설계가 그래서 이제 재평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예. 저희가 특히 이제 2020년까지는 이제 2019년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을 썼고 2020년부터는 기금의 일부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과 예산을 병행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금 중에서도 시군과 매칭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 일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이 달성됐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구성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결국 이게 일몰,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시군에서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그러면 이러한 시군 이양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결국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끝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시군과 연계성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가 사업을 개발해서 이제 도에서 추진하면서 사업이 잘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시군으로 대부분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곤충 산업 관련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곤충 산업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적은 시간, 그다음에 작은 공간에서 또 비용도 측면에서도 효과가 큰 미래 사업이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 사육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600 농가가 넘겨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출구 쪽에 소비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이제 홍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식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식용이 보급화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소의 가치가 크다고 보고 또 이러한 곤충 산업들이 사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화분 매개, 체험, 관광 산업으로도 육성이 돼야 되는 미래 먹거리라는 것이죠. 미래 먹거리와 관광 자원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큰데 환경적인 측면이 큰데 실제로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가 야심차게 2017년에 개원을 했죠. 개설을 했죠. 그런데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가 몇 명이 얼마의 예산을 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원은 저희 곤충 축산을 같이 모아서 이제 기술보호과에 직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쪽에서는 이제 천적과 그다음에 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팀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 직원은 약 10명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꼭 정규 직원뿐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우리 곤충 연구회라든지 이런 외부 민간 단체랑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모든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올해 경기곤충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에서 개면은 못했지만 비대면을 활용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무시하는 것은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가 50억을 들여서 화성시에 네 필지에 지금 건축을 해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홈페이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관련된 홈페이지에도 어디에도 센터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털 검색을 해봐도 2017년하고 18년에 기사 나온 거 외에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곤충 산업과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느냐? 예산은 국비 50% 도비 50% 들여서 50억에 만들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위치는 이제 저희 원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 내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홈페이지 내에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다시 좀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원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나 별도의 어떤 이제 그건 구성하지 않았는데 저희 이제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각종 교육,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그 이제 페스티벌 할 때 실제 이제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 이제 현장 방문 때 잠깐 한번 좀 안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매출액도 보면 2017년에 76억, 그다음에 2018년에 87억, 2019년에 81억, 2020년에 76억으로 특별히 이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곤충 페스티벌이 5만 조회수가 있고 하지만 800만 원의 곤충 판매가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실적도 저조하는 것이고, 농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곤충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위치나 여러 가지 면적을 차지하기에는 가장 좋고 또 관광이나 다른 산업으로 했을 때도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에 500농가였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625농가예요. 625농가.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년 동안 그만큼의 이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 단계부터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곤충 산업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식용, 그다음에 학습, 애완종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금년도나 작년도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이제 학생들의 어떤 현장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인해서 현장 활동이 거의 전혀 없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위축된 감이 있는데 어떤 그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까지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19 이후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농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그 보고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치유농업에 대해서 이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이라든지 지방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 유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지난 올해 3월에 이제 치유농업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면서 치유농업사 자격증 제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양성기관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향에 있는 농협대학교하고 안성에는 환경대학교가 지정된 거라고 보시죠. 예, 맞습니다. 그 농업기술원은 양성기관에서 신청을 혹시 안 했나요? 예,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포함해서 또 다른 데도 신청했는데 지금 이제 의원 지적하신 대로 농협대하고 환경대 두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그 대신 저희는 이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교육 과정을 저희가 운영 안 하지만 저희는 일반 농가를 적극 육성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업무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서울이나 강원도, 전남 등은 농업기술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잣대가 틀리다. 경기도는 그러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대와 농협대학이 지정된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위치를 봤을 때 농업기술원이 하나 더 지정을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치유농업에 실질적으로 치유농업사나 치유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지방과 다르게 수도권에서는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민 텃밭이나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 농업과 관련된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치유 농업사 자격증 관련해서 지정되는 것이 예를 들면 북부 지역의 고양, 그러니까 농협대, 그 다음에 환경대는 안성, 그러면 좀 중앙에 수원에 농업기술원이 하나 더 지정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좀 반영돼야 이 거리상으로거나 실질적으로 오늘도 제가 지금 1인 시하고 왔어요. 수원지구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때문에 오늘 결정을 나는 취소 소송에 대한 인용이 되냐 기각되느냐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6시 출발하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치유농업사 관련된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 거리로 인해서 거리가 가까움에 인해서 고통 때문에 이런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런 부분도 지정 기관이 선정되는데 한 번 더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지정을 신청을 안 했다고 보면 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이제 서울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에서나 민간기관에서 전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서울시하고 강원도는 이렇게 지정된 바 있고요.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목포대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자격 조건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전남 도원이 일단 맡아서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좀 고민사항 중에 하나가 이 교육 자체가 유상으로 1인당 약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정도의 유상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관에서 유상 교육을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럼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또 민간하고 경쟁을 할 때 민간에서 상당히 그 민원 제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유농업사에 대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은 민간에 좀 맡겨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농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좀 전념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이 양성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지사가 이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정해서 아니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정 관련해서 신청을 안 했어야 되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소신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원이나 인근에 하나 더 지정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좀 저희가 이제 민간 기관이 예. 수원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수원 인근에 있는 민간 기관이 하나 신청을 하면은 예.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